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본 3가지. 학원 설명회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3가지. 요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해본 거 아니면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는 해봤어서 그리고 효과가 너무 좋았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가 소규모 간담회예요. 설명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설명회는 한 뭐 5, 60명 정도부터 해서 한 100명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거죠, 행사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게 소규모로 그냥 하면 어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규모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간담회라고 이제 이렇게 바꿨고 제가 또 이런 의미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간담회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답게.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어머님들은 원장님이랑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정보도 얻으시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아싸리 소규모로 해서 많이 하는 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시작했던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같은 레벨, 저희는 반 이제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뭐 저희는 이제 정원이야 10명이었는데 그 10명의 학부모님들을 다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소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반으로 더 잘게 쪼개자. 그래서 뭐 한 3, 4명 아니면 이제 4,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갰어요.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어쨌든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끼리였던 거잖아요.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일한 교실에 모셔가지고 학생들처럼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잡고 해야 돼요. 뭘 하느냐? 제가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머님들 모셔놓고 자기 소개부터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학원 이제 선생님들이랑 통화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도요. 기억나는 선생님 성함도 없고요. 소개를 받은 적도 없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는 이상, 근데 여쭤보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약간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맡겨놨는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찾고 싶어도 나중에 뭐 여쭤보고 싶어도 어떤 선생님인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이거 전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심어드려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이름, 나는 뭐 김지혜고요. 학원에서는 클쌤으로 통해요 라든지 클라우디아라고 아이들이 부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현재 어떤 강의들을 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고 정말 반에 대한 소개를 해요. 이게 왜 중요했냐? 처음에 온 친구들은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등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재원생이 된 후부터는 관리를 좀 그런 면에서는 안 하게 되거든요. 어머님들은 그냥 처음에 학원 소개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우리 학원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들이 있는데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업을 하고 있다. 반에 대한, 레벨에 대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뭐를 학습하는지 그리고 이 한 학기 동안에 아니면 뭐 1년 동안에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아이는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학습하면서 어떻게 올라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수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러한 아주 세세한 플랜이 공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만 한 2번 정도만 해놔도요. 어머님들이 정말 믿음을 엄청 가지세요. 저희는 사실 2번까지도 안 했고 한 번 했을 때 벌써 효과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한다고 하는데 안 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오시는 이유가 아니 이제 자기는 너무 잘 알아서 안 와도 돼. 그냥 믿고 맡긴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믿고 맡긴다는 말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쁘시면 오시게끔 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원 설명회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대1 간담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대1 간담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eacher 그리고 이제 parent 학부모죠. 선생님과 학부모의 컨퍼런스 해가지고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이잖아요. 이거를 노클래스 데이를 설정하고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학사 일정을 내년도 거 다 미리 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3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텀에 맞게 노클래스 데이, 그러니까 휴무일인 거죠. 수업이 없는 날들을 지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날에 선생님들은 출근하셔서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파일럿으로 운영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반응도 되게 좋았고 선생님들도 이 수업에 대한 그리고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 때는 저희가 그 타이머 진짜 이 실물 타이머 있죠? 요거를 구비를 해가지고 15분 딱 설정해 놓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센스 있게 자 어머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해가지고 설정 딱 시작해 놓고 말씀 나눈 다음에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면서 마무리. 어머님 저희 다음 어머니가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이제 내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은 뭐 30분, 1시간 이렇게도 가고 대기를 너무 하시게 되잖아요. 저희가 한두 분 만나 뵙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했었다. 요거 하나. 여기에 대한 이제 팁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저희는 진짜 센스 있게 워킹맘 혹은 이제 아버님들이 오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이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인 거는 그냥 이제 가정주부이신 어머님들에 대한 파악이 돼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다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그 요일에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 학생 어머님의 면담 시간입니다 해서 소식지 통해서 다 안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우신 경우에는 조율을 위해서 학원으로 연락 주시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워킹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이 오시는 게 더 좋은 이런 가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워킹맘 분들은 저녁 시간에 아니면 이제 주말에 따로 빼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했었고요. 이제 아버님들이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아버님도 거의 대부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다 맞췄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 소식지에 나가는 뭐 일부 메시지일 뿐인데도 학부모님들이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서 저녁 시간대 이렇게 배정해 준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약간 고마움 이런 걸 표현해 주셔서 이거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쵸. 이 일부러 간담 이 1대1 그 간담회를 위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이 양식을 저희가 학생별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러면 앞에 종이를 그냥 꺼내놔요. 그 종이를. 그리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를 막 다 적어요. 근데 컴퓨터로 안 해요. 다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직접. 또 이 아날로그의 맛이 있거든요. 손으로 쓴 다음에 저희가 답변 드렸던 내용들도 여기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양식도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1대1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거는 학부모님들의 속마음을 알아내자. 요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어떻게 이 아이가 발전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죠.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이나 좀 이제 의문점 이런 거 이게 맞나요? 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저희는 받아 적고 이걸 반영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드리는 이 방법을 이제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식을 두고 받아 적고요. 어머님들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 저희는 의견 하나하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할 거다.
예,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했고요.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머님이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아 적고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했잖아요. 그게 또 소식지 통해서 안내가 되고 어머님 그리고 학생들이 겪어요. 이랬을 때 일치가 되거든요. 경험의 일치. 그럼 어머님들은 믿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반영하고 개선하기, 요거를 이제 택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보다 효과가 더 있었던 거, 요거 마지막이 뭐였냐면 저희는 학생 면담이 있었어요. 학생 면담. 그러니까 고객을 굳이 구분을 해보면 어머님들도 있죠. 학부모님은 이제 간접 고객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결제는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거 맞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직접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고객은 우리 학생이니까 어쩌면 우리 강의의 어떤 수준이나 퀄리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도 이 정서적인 어떤 교류 아닐까? 네,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학생들이 물론 이제 똘똘한 친구들도 있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나름의 평가도 해요. 어떤 선생님의 수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지는 않았고 저희 이제 특히나 초, 중 등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이 선생님이 곧 학원인데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나를 지금 당장 이 앞에서 가르치는 저 선생님이 곧 이 학원인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강의의 어떤 질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사실 어리고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그럼 한번 교감, 정말 교류를 하자.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수업할 때는 선생님 한 명과 아이들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와 나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1대1로 학생들이랑 직접 면담하게 되면요. 선생님과의 그 라포 형성이 더 저는 이제 극대화된다라고 보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은 이때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 모여가지고 쌓여서 수업할 때에도 아이랑 눈만 잠깐 마주쳐도요. 선생님과 나랑은 이런 관계 하는 게 형성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할 때 이제 팁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그 먼틀리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뭐 데일리 테스트도 있고 위클리도 있고 먼틀리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시험일을 좀 지정해 놓고 시험일 중에 하루씩을 반별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는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있으면요. 교실 문을 열어놓고 교실 바깥에 테이블 이제 하나 이렇게 세팅해놓고 의자 2개 갖다 놓고요.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양식도 마련이 돼야 되고 한 명씩 나와서 아이들이 시험 보다가 말고 선생님이랑 면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들어가고 또 얘기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5분씩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문 열어놓고 시험을 보는 거라서 사실 별도의 저희가 감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아이들이 안에서 시험 보다가 친구 한 명이 들어오면서 누구 오래?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친구가 바통 터치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평소 시간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생활과 끝나고 왔을 때 학원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아이의 어떤 컨디션 관리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짚어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율도 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뭔가 나의 학습 매니저? 라고 이제 생각한 것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요즘에 이러한 스케줄로 움직이는구나 이걸 아니까는 조금 더 수업의 형태를 바꿔본다든지 진짜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저는 1대1로 학생들이랑 만나서 면담할 때 이제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저 띄워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학생의 로드맵.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들어온 그 학년 아이들의 그 수준 기준으로부터 해서 앞으로의 한 3년 정도의 플랜을 한 장짜리면 돼요. A4 용지 한 장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 다음 해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너의 로드맵은 이거야. 이거를 좀 미리 짜놓고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상담할 때도 쓰고요. 아이랑 면담할 때도 쓴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요.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우리 주요 타겟이다 그러면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공하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교과별 그 평가 내용이나 반영 비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표들도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수행 평가에 대한 자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거를 죄다 이제 학교별로 출력을 해가지고요. 해당 학생한테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 파악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그 일지죠. 양식.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학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안내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 로드맵 관련한 어떤 메모들을 잘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럼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브랜드북. 네, 학원의 전부죠.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내용 이 브랜드북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설명회가 끝나고 났을 때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했다가 되지 않으려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 볼 것인지 등등의 이 유의미한 좀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누구 보라고? 저도 보고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이 돼야 되니까 또 교수 아니면 뭐 강사분들, 직원분들 이제 교육을 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재원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부모님들 몇 분을 우리가 목표로 하자, 참석시키자. 근데 실제로는 몇 분이 오셨고, 이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어땠으며, 특이사항 뭐가 있었는지 이런 좀 뭐 수치도 필요하고 어떤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겠죠.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설계가 돼 있어야 유의미하게 데이터가 정말 누적이 되는. 그냥 설명에 딱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설계를 했던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후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처음부터 내가 기획을 좀 기똥차게 하고 컨셉도 다 잡고 어떠한 목표를 우리가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잡고 하시면 그러면 분명히 그냥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조금 더 유의미한 그리고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그 효과가 뭐가 됐든 등록률을 더 높이는 것이든 유입량을 늘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든 고도화시키는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이루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생 모집인지 재원생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더 유의미한 그런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막 해서 누구나 아무나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아무나 또 많이 쉽게 나가기도 해. 이런 좀 이제 물이 흐려지는데 그런 형태의 설명회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조금 유의미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오늘 좀 해봤습니다. 혼자 디동이 없이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힘든데 생각보다 저 말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설명에 관련해서 더 디테일한 거 이제 이것도 짜보다 보니까 어머 이런 거 생각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뭐 댓글로 소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SNS 열려 있으니까 또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네, 그러면 오늘 지혜석TV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그때는 디동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또 혼자 와도 지팡이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